오늘 어떻게 방송을 알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하는 시간을 좀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니까 이런 질문이 왔네요.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아주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영화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편 영화도 만들고 또 뭐 영화 비평 수업도 듣고 또 뭐 교양 수업 때 뭐 미디어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미디어 교육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일반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도 비전공자들도 이런 수업을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부터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이제 다 이제 영화 감독을 꿈꿀 때 저는 이제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좀 다양하게 이제 공부를 해왔었던 것 같고, 이제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은 그런 미디어 교육 기관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한참 10년이 지나서 이제 미디어 교육가로서의 활동을 이제 조금씩 해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화성 미디어 센터랑도 이제 작년에 또 다양한 수업을 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을 만나서 미디어 수업을 하기도 했고, 또 마을 시민분들과도 함께 또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제작 수업 중심으로만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1인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뭐 유튜브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활동은 이제 넓어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도 더 활동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질문이 기억에 남는 미디어 교육 수업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대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미디어 교사 활동을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또 감동스러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 뭐 열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뭐 했던 수업들 생각해 보면 뭐 1인 미디어 수업을 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뭐 어린이들이나 뭐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을 했던 것도 또 기억에 남고, 특히 뭐 1인 미디어 수업을 할 때에는 한 번은 이제 어린이부터 뭐 주부분, 그 다음에 뭐 직장인, 그 다음에 뭐 어르신 분들까지도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방송으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서 굉장히 큰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수업에 보람을 느낄 때는 이제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업에 몰입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강사로서 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사 활동을 하시면은 이제 제가 느꼈던 감동스러운 순간들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맛보는 날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이분은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질문해주신 분도 미디어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업 진행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미디어 교육 활동은 너무 재밌는데 수업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잘 좋은지, 아이들한테 막 이제 화를 낼 때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교수법과 관련된 또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나마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뭐 수업 커리큘럼과 뭐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질문이 왔으니까 한번 가볍게나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디어 교사는 두 가지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좋아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또 수업 대상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막 미디어 박사인다 할지라도
만약 청소년들을 너무 싫어하면 이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둘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미디어를 가지고 창조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미디어를 또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수업해야 될 대상, 뭐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아니면 마을 주민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그 대상이랑 같이 있는 게 좋고 막 대화하는 게 좋고 막 이래야 미디어 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싫고 막 어려우면은 사실은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좋아해야 훨씬 수업하는 게 이제 수월하다. 아이들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아이들이랑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막 같이 대화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아이들 미디어 교육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될 내용도 좋아하고 수업 대성도 좋아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어 교육가로서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게 이제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가르칠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없으면은 이제 아무리 막 열정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제 강사와 학습자가 서로 이제 고통받고 힘만 들 수 있기 때문에 요 고민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짧은 2시간 수업이면 좀 잘 못 가르쳐도 그냥 뭐 끝날 수도 있지만 뭐 10회나 뭐 15회나 이런 긴 횟수의 수업을 할 때에는 정말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그것을 잘 완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단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은 강의는 최소한으로 하고 하지만 학습자들의 참여는 최대한으로 하라, 최대화하라라는 것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최소화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는 최대화하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강의 활동을 하면은 자기 지식을 이제 과시하고 싶고 또 내가 아는 것들을 또 많이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의욕이 불타오르다 보면 이제 너무 강의를 길게 하고 그러면 이제 강사 스스로는 막 에너지가 불타오르는데 이제 학습자들은 이제 점점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이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조율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강의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실습만 시키는 것도 또 별로 좋진 않고 적절한 강의와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참여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수업 운영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그런 내용들은 차차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책에서 본 것인데 이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은 되나 직접 해본 것만이 이제 이해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이제 직접 해본 것은 비로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할 때 뭐 강의도 중요하고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직접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배웠다. 학습자들이 배움의 기쁨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조율하는 게 이제 굉장히 수업 운영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시각 자료도 적절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사실은 어떤 참여를 어떤 체험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수업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법 책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수업의 재미와 그 다음에 학습은 이제 비례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을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제 성장하고 이런 지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이런 수업을 하면은 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미디어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를 주기 위해서 배움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책을 읽어드립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설민석 강사가 굉장히 어려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막 빠져들죠. 그래서 거의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배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교수법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에 만나서 더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미디어 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미디어 강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미디어 교육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본 수업 때 본격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